여러분들과 뉴스를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경제 역시나 뉴스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미국 경제가 70년대에 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대에 왔었는데 그때 정말로 많이 힘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S&P 지수가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약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경기 침체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금리를 올해는 조금 이렇게 내릴 수 있는가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안 내릴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가만히 딱 따져본다면은 이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뉴스에서 우리 미국 경제 지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중국산 과세 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에다가 관세를 갖다가 폭탄을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은 반사이익이 조금 생길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영향력이 큰 만큼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미국은 잘 산다 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조금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가만히 살펴보게 된다면 끝나지 않은 이 전쟁에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기에 여파가 조금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지금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또는 금리가 올라가게 물가가 좀 올라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미국에 낙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요, 부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부채가 언젠간 터질 텐데 이거 조만간 터지는 거 아니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채 폭발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가만히 냅두면 잘 터지지 않는 증시인데 이게 왜 터질까요? 하면 아까 말했던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전 세계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고금리로 인한 이 수요 둔화와 소비 둔화가 지금 신경이 쓰인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 불주댕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실업 지수가 지금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이거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지수만 너무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지수는 좋아 보이지만은 속은 썩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큰 풍파가 조금 몰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코앞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거시적 경제라고 하죠, 큰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아이씨 무슨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니, 맨날 이거 무너진다 하지만 안 무너지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증시가 하락을 하거나 뭔가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그걸 뉴스로 보고 피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주먹질 할 때도요, 주먹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코앞에까지 이렇게 내 눈앞에까지 왔을 때 피해야지 하면 그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때리겠다 싶을 때 약간 피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지,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보고 피하겠다 하면 그거는 못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락이 올 거니까는 지금 내일부터 하락이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채가 아무래도 굉장히 심각한 곳은 역시나 PF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이제는 PF 이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부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금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천억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PF 쪽에다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업계 쪽에서는 1조 원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조 원 돼야 숨통이 트인다라는 건데 부실률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나요 하면은 2021년에 2.5%의 연체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 정도가 뭐 연체를 하고 있었다, 돈을 좀 안 내고 있었다, 좀 미루고 있었다, 부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6.5%까지 지금 갑자기 2년 만에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 속도라고 한다면 내년엔 10%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저축은행 다 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충당금을 쌓아라, 그리고 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뭐 펀드를 또 만들어가지고 펀드 갖다가 또 이렇게 자금을 한번 모아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은 고금리가 조금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역시 이런 것들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뭐 관세가 뭐 어쩌고저쩌고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거랑 우리 부동산이랑 뭔 상관일까 싶지만 경기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체감하는 거고 돈을 낼 여유 그리고 뭔가 소비를 할 여유가 있다 없다를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런 부동산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역시 경기 침체가 이제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 볼주댕이 시간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야 그래도 코스피랑 코스닥 잘 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지수가 너무 잘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미국 지수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뉴스들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안 좋은 걸 좀 알고 있고 경제학자들도 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경기가 무너지긴 뭐가 무너져 잘 가고 있는데 뭔 소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증시는 매수세가 자꾸 몰리게 되고 조금 이렇게 나태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고 제가 현금화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현금화하기 힘들 겁니다. 손실 중이니까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매도를 하지 않고 그 어떤 매수세들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의 57%가 작년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은 5%밖에 없어요. 기업이야 맨날 뭐 중내 뭐 맨날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응답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진짜로 나아졌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작년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작년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데이터가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년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7%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뭐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입 지수, 그죠? 수출이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대기업들의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면 아마 재무제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마 작년부터라든지 뭐 조금 이렇게 잘 버텼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적자가 나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진짜 반의 반토막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재무제표 숫자로 보고 있으면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더 간다 외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저번에 제가 금값이 올라갈 때 이 금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주식이 거짓말하고 있다 설명해드렸었죠. 저는 지금 주식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은 그나마 버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 이게 금투세가 이제 진행이 이렇게 입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연말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연말에 이런저런 악재들이 갑자기 다 터져 나오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시 폭락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안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뉴스들을 막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될 것 같고 좋은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냥 안 찾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뉴스일 텐데 제 생각에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지금 사태의 심각성, 내가 지금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투자라는 것이 조금 유리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꼭 이 불주댕이 시간과 함께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뉴스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뭐 좋은 뉴스들만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 이런 걸요. 그래서 현실적인 뉴스들을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고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주댕이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